교재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2년도 가을에 봤던 3회 시험 문제네요. 자, 컴퓨터 일반 첫 번째 문제. 다음에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 정보 표현 단위는 무엇인가 했는데, 비트, 바이트, 근데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 비트가 한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 그랬는데 4개씩 묶어서 쓰는 니블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니블. 예. 그 다음에 바이트가 지나면 뭐가 되죠? 워드. 워드 다음에 뭐죠? 아이템, 필드라는 말이죠. 항목. 그 다음에 레코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블럭이 나가고, 파일이 나가고, 데이터베이스가 나가고. 그 순서가 밑에 있네요. 해설에.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모의실험. 모의실험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죠. 에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하고는 같은 뮬레이션처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예. 가상 실험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고,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에 그 PC통신 있지 않습니까? PC통신을 할 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뭐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그때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PC는 그대로예요. 근데 천리안, 나우누리에 접속을 해서 쓰는 컴퓨터는요, 대형 컴퓨터예요. PC가 아니라요. 그럼 저쪽에 있는 컴퓨터랑 내가 쓰는 컴퓨터랑 방법론이 달라요. 서로 다른 애야.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는 컴퓨터는 똑같은 PC예요. 똑같은 PC예요. 그런데 PC 통신하는 컴퓨터는 나는 PC지만 서버는 PC가 아니라 일반 대형 컴퓨터다 보니까 방식이 달라. 그래서 내가 걔한테 접속을 하려면 그냥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돌려야 돼. 에뮬레이터. 그 에뮬레이터가 뭐냐면은 하이퍼 터미널이라고도 불리우고 뭐 이야기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거쳐서 들어가야 돼. 상대편 컴퓨터에. 그런 걸 우리는 에뮬레이션 한다 그래요. 시험에는 에뮬레이션 안 나올 거예요. 예. 워크스테이션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테라플롭스는 뭐죠? 1초에 얼마나 많이 테라플롭스, 굉장히 많은 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체크할 때 쓰는 단위잖아요. 그렇죠? 3번.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라고 했는데, FAT16은요, 여러분 사용하신 USB 메모리가 몇 기가예요? 만약에 8기가로 가정할게요. 8기가. 8기가 USB 메모리를 꽂아놓고 FAT16으로 포맷을 하면 딱 4기가만 남아요. 내가 사용하는 게 32기가 메모리인데 FAT16으로 포맷을 하면 딱 4기가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그럼 뭐 아깝죠?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지, 낭비. 근데 NTFS로 포맷을 하면 16기가, 32기가, 100기가 다 그대로 써요. 예. 그러니까는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 또 빨리 움직여지거든요. 시스템 리소스라는 건 뭐냐면 자원을 쓰는 건데, 자원의 낭비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 예. 그 밑에 해설에 나왔나요? FAT16은 지금 안 씁니다. 여기는 또 2기가라고 되어 있네요. 뭐 4기가든 2기가든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프린터 스풀 기능.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풀은 뭐냐면 CPU와 병행 처리하게끔 해서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지만, 인쇄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느리게 인쇄가 돼요.
인쇄하는 거에 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인을 하면 빨리 인쇄가 되겠지. 그러면 스프를 처리하면은 뭐 1시간 인쇄할 걸 2시간 걸리느냐 그건 아니고 1시간 인쇄할 걸 한 10분, 1시간 10분 정도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쇄되는 동안 내가 다른 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인쇄 명령을 걸어놓고 외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스풀 기능을 빼고 인쇄하면 더 빠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안 만들 요령이라면.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에 가는 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이동 아닙니까? 이동?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복사죠.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 선택을 하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딱 마우스를 띄면 여기에다 바로가기 만들기 할래? 그래라 그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글 2007이나 엑셀 2007에 있는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하면은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 3번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에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드래그 할 때 컨트롤 키 플러스 드래그를 하면 뭐냐면 복사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그건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건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서상에 있는 어느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를 끌고 움직이다가 어디다 딱 놓는 순간 이동이 돼버려요. 근데 USB 메모리에 있는 항목을 바탕화면이나 내 문서 폴더로 끌고 오면 복사가 되죠. 다른 드라이브니까. 예. 그러면 그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그때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대요. 답에는. 근데 그건 모를지라도 쉬프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한다는 거는 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예. 이해되시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벌써 기억을 해도 이 답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제 화면하고 약간 다르지만 제어판 소리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볼륨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고음 경고음은 뭐예요? 컴퓨터를 켜면 띠디디 소리가 난다든지 뭐 오류가 나면 꽝꽝꽝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문서에 소리를 연결하고 삽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서에 소리를 연결해? 아래 한글에다가 어느 소리를 삽입할 수 있어요. mp3 파일을 삽입할 수 있다고. 그건 아래 한글에서 하겠지. 아래 한글에 삽입해 가서 뭐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든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든 mp3 파일 뭐를 불러오더라도 플래시 파일을 불러오든 간에 그거는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지 제어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어판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기계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네. 탐색기에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의 계층적 구조를 표시하고 복사하고 이동하고 이름 바꾸고 검색하고 탐색기에서 컴퓨터 끄기도 해요? 만능인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인쇄는 가능하죠. 인쇄는 가능하지만 예.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끊기 뭐 동기화 센터 열기 폴더 옵션 메뉴 이런 건 있지만 사용자를 전환하는 건 어떻게 돼요? 시작 시스템 종료 옆에 화살표 들어가서 사용자를 전환을 하던
아니면 컴퓨터를 끄거나 하는 건 시작 버튼 누르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니다. 다음 MPG 규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지금은 이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MP4가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 당시 때는 MPG2를 썼지만 지금 MPG4를 쓰니까는 볼게요. MPG4는 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통합 표준을 위한 거래요. MPG2를 개선했대요. MPG2는 보기 지금 해서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이나 뭐 케이블 네트워크라든지 위성 방송이라든지 HD TV 같은 경우에 규격을 쓰는 건데 거기에다가 IMT 2000 IMT 2000이면 뭐예요? 통신망이죠? 통신망. 우리 스마트폰 쓰는 통신망. 그 통신망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다? MPG4라는 거예요. 지금은 MPG4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절이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MPG4가 나오겠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PG3은 없어요. MPG1, 2, 3 갈래다가 MP3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MP3라는 말이 생기니까는 MP3하고 MP2G3하고 발음이 비슷해버리니까는 MP2G3은 빼. MPG4로 넘어가. 하고 4로 바로 간 거예요. 3은 없어요. 규격이. 예. 그 다음 9번 문제.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쉬프트하고 삭제하면 되죠? 명령이니까 쉬프트하고 삭제 명령을 걸면은 휴지통에 안 가고 삭제된다 그랬죠? 쉬프트하고 딜리트를 하면 되지 뭐. 예. 컨트롤 D, 쉬프트 D, 컨트롤 딜리트. 예. 그 밑에 보시면 주요 바로가기 키가 나와 있는데 F1번은 도움말이고 F2번은 뭐 폴더나 파일의 이름 바꾸기고 F3번은 검색, F5번은 최신 정보, 새로 고침, 뭐 Alt키 눌러서 움직이는 거, Alt 프린트 스크린은 뭐고, Alt 엔터는 뭐고, Alt F4는 뭐고, 컨트롤 A야 뭐 다 아시는 걸 테고, 뭐 컨트롤 ESC 시작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거. 컨트롤 Shift ESC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뜨는 거. 컨트롤 F10, Shift F10번 누르면 뭐라고요? Shift F10번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는 거고. Shift하고 CD를 집어넣으면 CD가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 자동 실행 기능을 멈추게 한다. 이런 거. 자, 10번.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전송 기술과 관련해서 그랬는데 JPG는 이미지잖아요. ASF, WMV, RAM, 뭐 MPG4 이런 건 동영상인데 JPG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니까 동영상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죠. 정지 영상이니까. 답은 두 번째가 되겠고, RISC 컴퓨터, RISC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RISC라는 게 있고요. CISC라는 게 있는데 책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RISC가요? 스펠이 리듀스 이렇게 써 있나요?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CISC는 컴플렉스 나머지 동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펠이 틀렸다. 리듀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하나는 컴플렉스는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RISC는
명령 체계가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고 RIS, CISC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복잡하게. 그래서 요거는 주로 PC에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요거는 주로 그 서버급 이상에서 썼는데 지금 우리 PC 개인용 컴퓨터도 RISC CPU를 탑재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RISC는 PC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틀린 말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게임 매니아들은 RISC CPU를 탑재해서 컴퓨터를 조립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요, CISC 방식의 CPU를 탑재해요. 그러니까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CPU가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CPU 기능도 잘 좋아야 되지만 그래픽 처리 능력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RISC CPU는 그래픽 처리 능력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거는. 대신에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은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GPU, 그래픽 CPU가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RISC CPU가 비싸긴 하더라도 그만큼 성능이 훨씬 좋아요. 서버들 쓰는 건데 이거는 뭐가 느슨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복잡하다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다라는 명령이 뭐냐면 명령 셋이잖아요.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밥을 먹었다라고 해볼게요. 밥. 근데 RISC는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었니? 아, 나 밥 먹었어. 밥만 먹었니? 아니, 반찬도 먹었지. 무슨 반찬 먹었는데? 김치도 먹고. 김치만 먹었니? 아니, 국도 먹었어. 국만 먹었어? 아니야. 오늘 쌈이 나와서 쌈도 먹었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RISC예요. 근데 CISC는 명령이 복잡하다고 돼 있죠? 예. 현미를 2시간 동안 물에다 불린 쌀을 가지고 밥을 한 밥에다가 염도는 얼마큼 되는 김치에다가 국을 어떻게 해가지고 쌈은 배추쌈이고 그것도 길이는 얼마고 이런 쌈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CISC.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이 돼요. 그런데 이 RISC가 편하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것도 RISC 방식을 쓰면 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 CPU를 제조할 때 비싸요. RISC가 비싸요. 그러니까는 비싸다 보니까는 이걸 못 쓰는 거지. CISC는 아주 명령어를 종류별로 쫙 나열해놔갖고 그 명령 중에 하나 걸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좀 느려요. 가격은 저렴하고 전기요금도 덜 들고 하는데 좀 뭐랄까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 단점이 있고 RISC는 일단은 전기요금도 좀 더 나가요. 일반 CPU보다. 그런데 일단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죠. 예. 그것이 이제 RISC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PC 전용으로 쓰다가 이제는 RISC도 PC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전력 소모가 적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명령어 종류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복잡하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복잡하다. 간단한 게 아니라 CISC가 아무래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컴플렉스가 복잡하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밑에 해설 나와 있는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 RISC는 서버에서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쓰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PC에서도 사용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소모가 적다고 하는데 적지 않던데. 그 다음 12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그랬어요. 객체지향 언어 그러면 자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바. 근데 코볼은요. 저는 80년대 컴퓨터 전공할 때 코볼을 배웠어요. 90년대 때까지 썼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코볼을.
개인용 PC에서는 코보를 거의 안 썼는데 사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뭐 은행에서 은행 뱅킹 업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코보를 이용해서 화면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저런 거를 안 쓰죠. 그냥 뭐 자바로 하든지 뭐 비주얼 C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여튼 간에 객체 지향은 아니다. 절차 지향이다. 절차 지향.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뭐 윗니 아래 있다고 뭐하고 뭐 순서대로 지나가는 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까지 순서대로 지향하고 끝. 이런 게 절차 지향이고, 객체 지향은 그게 아니라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건데, 객체 지향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워요. 말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건 뭡니까?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래요. 산술 및 원료 연산. 제가 답을 표시를 안 해놨네요. 여기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누산기가 되는 거죠. 어큐뮬레이터라이트사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있는 번지를 기억하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인데 줄여서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로만 쓰고, 5 더하기 2 빼기 3, 그러면 현재는 더하기 하고 이제 나중에 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더하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기억하고 있고, 현재 실행하는 더하기는 다음에 빼기 할 거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뺄셈이라는 명령이 기억이 되어 있는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번지수에 찾아가서 뺄셈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할 일이고, 예. 누산기는 5 더하기 3 그러면 8, 그럼 8 빼기 2 그러면 6,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기억해 주는 게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 구성 요소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그리고 연산 장치 중에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번.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하이퍼터미널은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PC통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PC통신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에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는 뭡니까? 그림 보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볼륨 조절, 뭐 이런 거잖아요. 멀티미디어 연관된 것들. 그러니까는 2번은 네트워크에 관한 거고 통신에 관한 거니까 전혀 생뚱맞은 보기가 나온 거죠. 두 번째는 틀렸다. 15번. 채팅하는 거니까 IRC가 채팅 서비스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가 이상하게 되어있다.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여러 개 복사해 놓는 거잖아. 왜 접속하는 걸 방지할까? 하여튼 간에 미러 사이트는 답이 맞는데, 예. 그 지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피싱은 뭐예요? 피싱?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 있죠.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한다는 피싱을 합성한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를 낚아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포털 사이트는 뭐 아시겠죠?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걸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고, 유비쿼터스는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는 요즘 귀뚜라미 보일러 뭐 얘기 나오던데, 귀뚜라미 보일러. 그 다음에 김남주 씨인가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보일러 광고 하는 거. 뭐 밖에 나가서도 뭐 끄고 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싱, 그래서 IoT라고 쓰는 거. 사물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창문도 베란다 문도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전화기를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유비쿼터스라는 보기보다는 사물 인터넷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추세가. 예. 저희 동네에도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보일러를 중앙 집중이잖아요. 방 안에서 그냥 안방에서 조절하면 건너방도 거실도 다 따뜻해지고 차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분리해 놓자 이거지. 방방마다 분리하자. 방방마다 분리되어 있는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집도 있지만 저희 아파트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어느 기업이 광고를 하더라고. 사물 인터넷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멀리 나가면 집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보일러가 꺼지고 내가 집에 가까이 오면 보일러가 켜지고 뭐 그런 기능도 있대요. 위치 기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직접 원격으로 켜고 끄고 할 수도 있겠죠.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내용 중에 너무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항목에서 얘를 설정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출 장면이나 폭력적인 내용은 그 안에 내용에 따른 내용이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용이라는 항목에서 설정합니다. 내용이라는 항목에서. 예. 18번은 뭐죠? 하드디스크의 사양과 관계가 없는 거였는데 하드디스크는 둥그런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철판에 마그네틱 재질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빨리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주기억장치로 보내고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글로 저장을 하고 하는 전송률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버퍼 메모리를 넣어놔요. 64메가, 128메가 이런 버퍼를 둬서 저장 명령을 걸면 바로 하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버퍼 메모리로 일단 옮겨놓고 그럼 저장이 완료된 거로 인식하니까 주기억장치는 또 자기를 할 거고 이때 버퍼가 하드디스크 안에다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률은 뭐 하는 거예요? 모니터에 관한 기능이죠. 모니터 용어죠. 모니터. 19번. 통신선로에서 전송신호를 증폭하고 재생하고 하는 장치가 뭐냐 했는데 리피터. 이런 걸 다 직접 보면 좋은데 못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기계를 뜯어놓고 나서 설명을 하면 참 좋은데 기계 사달라면 안 사줄 것 같고. 예. 20번. 웜, 드로퍼, 트라이안 호스, 트로이몽마 이런 건 다 안 좋은 애들이고 파이어월은 방화벽이잖아요. 이걸 또 이렇게 영어로 써놨네. 방화벽이라고 쓰면 대부분 아니까는 파이어월이라고 써놨어. 출제위원 참 미운 짓을 했네. 방화벽은 불이 나면 불이 번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고 우리 통신 개념으로 봐서는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트워크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코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 7번 첫 번째 문제. 다음 그림처럼 워크시트 내용을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죠? 나누기 하면 되죠. 네. 어디에다고 나눈 거예요? C에 네 번째 셀에다 놓고 나누게 한 거죠. C에 A, B까지 나왔으니까 C에 네 번째다 놓고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줄을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글을 쓰고 Alt, Enter 치면 줄이 들어가죠. Alt, Enter 치면. 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어요. 자, 숫자가 제일 작아요. 빈칸은 어차피 작은 애인데 빼고
숫자야 뭐 작은 거니까 1, 2, 3, 4, 5 순서 0, 1, 2, 3, 4, 5 순서로 가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크냐 소문자가 크냐인데 쉽게 말해서 대문자는 큰 대자고 소문자는 작은 소 적을 쏘니까 작다는 의미니까 아무래도 대문자가 크겠죠. 그럼 1번은 역순으로 한 거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한 거고 3번은 족보에 없는 거고 4번은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 차이인데 대문자가 크다. 답은 두 번째로 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 문제 루트 49 그럼 뭐다? 7 77이 49니까 4가 5보다 크다. 4가 5보다 큽니까? 아니죠? false잖아 false. 거짓이요. 근데 not 그랬거든. 반대. 그러니까 뭐야 true. false가 아니라 true라고 떠야 돼. 두 번째가 틀렸네. 시나리오는 뭐 하는 거죠?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시나리오는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 때 우리 결과 셀이 뭐냐 묻죠.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야 되니까 결과 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번째가, 예. 26번. 누계라고 되어 있네, 누계. 누계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 합이 2, 셋, 6, 10. 그러니까는 B의 두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더해지는 거니까 B의 두 번째는 고정돼야 되겠네. B의 두 번째는 고정돼야지. B의 두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셀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가 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C의 두 번째니까 여기다 들어가는 거잖아. C의 두 번째 들어갈 거니까는 3번처럼 써야 되고 C의 다섯 번째는 네 번째처럼 들어가는 거지. 네, 답은 3번. 이게 뭘까? 지금 본점, 강동점, 무슨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보시면은 계열 겹치기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간격 너비. 간격은 뭐예요? 계열과 계열 사이가 간격이죠. 그렇죠? 간격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계열이 줄어들죠? 내가 좁아져야 옆 사람과의 거리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해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비를 숫자를 늘리면 막대가 얇아져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 커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그렇죠? 차트.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고치면 차트가 자동으로 조절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엑셀 2007 이전에는 차트를 직접 조절할 수 있었어요. 차트 막대의 길이를 직접 조절하면 워크시트도 값이 바꿔졌었어요. 그건 옛날 문제고 지금은 차트의 요소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안 된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옛날 버전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버전에서는 2007, 2010, 2013 버전에서는 안 된다. 그 답이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인쇄. 작업 중인 워크시트의 화면 축소. 화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죠? 이거는 화면에서 보는 거지 인쇄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창을 나눈다, 틀을 고정한다는 건 화면에서만 쓰는 거고, 화면에서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인쇄할 땐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인쇄할 때 눈금선을 선택하면 눈금선이 인쇄가 되는 거죠. 눈금선을 선택했는데 인쇄가 안 되면 뭐하러 선택해? 선택했으니까 인쇄되고, 선택을 안 하면 인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이건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차이가 아니라, 어떤 항목을 선택하면 그 항목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잘못된 말이겠지. 필터. 필터를 사용하려면 정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게 필터인데, 지금 보기는 부분합을 하는 얘기 같아요. 부분합.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서 그룹별로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분합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 필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답은 네 번째다. 31번. D 두 번째부터 D 여섯 번째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는 랭크 D의 두 번째가 D의 두 번째서부터 D 여섯 번째 사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컴마 0이 있고 컴마 1이 있지 않습니까? 컴마 0은 뭐라고요? 큰 수가 1등인가요? 컴마 1은 작은 수가 1등인가요? 컴마 0은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컴마 1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랭크에서는 컴마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큰 수가 1등일 때, V를 곱이나 H를 곱일 때는 컴마 2를 쓰면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쓸 때는 생략하는 거고요. 0을 쓸 때는 반드시 일치하는 걸 쓸 때는 0을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랭크에서는 첫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의 크기 값을 대상해주는 대상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대상 항목은 당연히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가 답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작은 수가 1등일 때 쓰는 건 네 번째를 써야죠. 근데 지금 91.1등인 걸 봐서는 큰 수가 1등이지 않습니까? 답은 세 번째가 돼야 되겠죠. 네. 32번 열너비. 열 너비를 크게 하면 너비가 넓어지는 거지 글자는 안 커지죠. 맞지 않습니까? 너비를 넓게 하면 너비만 넓어지는 거죠. 글자도 크게 해주려면 몰라. 높이도 높이 해주면 몰라도 너비도 넓혀주고 높이도 높아주면 글자가 크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너비만 넓어주면 뭐 할 거냐고. 높이는 안 높아졌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네 번째. 자, 부분합에서 나오는 함수들이 있었어요. 피벗 테이블에서 나오는 함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만만한 함수가 뭡니까? 합, 평균, 개수, 곱,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분산. 근데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건 안 나온다 그랬죠? 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중앙값, 다른 말로 중간값이라고도 하는데, 중간값은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이 뭐냐 이거지. 근데 데이터가 3개일 때는 1, 2, 3 그러면 2가 중간값이지만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을 때는 2와 3 사이 2.5가 중간값이 된다 이거지. 알아서. 네.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보고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 보고서 필터는 담당이래요. 담당별로 분류를 기준으로 수량의 합계와 단가의 합계가 나왔네요.
그렇죠. 열은 없어요. 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보기는 행에 과자류, 유제품, 음료, 조미료라고 하는 분류가 나와 있고요. 그 옆으로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그마 값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행에 와 있잖아요. 열에 있는 게 아니라 행에 와 있잖아요. 시그마 값이. 수량과 단가의 합지 분류 밑에 나오는 거예요. 분류 밑에. 그러니까는 과자류 밑에 수량의 합계, 단가의 합계. 유제품 밑에 수량의 합계, 단가의 합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피벗 테이블을 세팅했으니까는 그렇다면은 답은 네 번째다 이거죠. 답이 네 번째. 이렇게 항목의 요소 각각의 항목 밑에 합계가 나와야 되고 유제품 밑에 또 합계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밑에 해설을 보시면 1번처럼 나오게 하려면 2번처럼 나오게 하려면 3번처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피벗 테이블을 세팅해야 하는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럼 100만원 단위가 동글뱅이 6개 들어가야죠.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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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컴마 2개가 들어가면 100만 분의 1로 주는 거고요. 컴마 하나만 쓰면 1000분의 1이고 컴마 3개 쓰면 10억분의 1로 줄지. 단위를 10억으로 할 때는 컴마, 컴마, 컴마.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컴마, 컴마 2개를 찍으면 뭐가 됐다? 100만원 단위로 들어간다. 즉 100만 분의 1로 준다는 거죠. 36번 이건 뭡니까? 지금 평균이 80이 됐으면 좋겠대요. 평균이 80이 되면 좋겠대. 뭐가 바뀌어서? 영어가. 그렇죠. 지금 1번 보기를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평균이 70이에요. 근데 이 평균이 80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영어가 얼마로 바뀌어야 평균이 80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지금. 그러면 수식셀은 뭐예요? 평균이 나와 있는 70이 들어있는 데가 수식이고 얘가 80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세트로 나와야 돼, 두 개가. 그런데 두 번째 보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두 번째 보기는 답은 1번이고요. B2가 80, B2는 영어잖아요. 평균이 80이 돼야 되니까 수식하고 찾는 값은 같은 동네여야 돼. 세 번째는 평균이 80이 돼야 되는데 바꿀 셀도 평균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번째는 평균이 80인데 B2, B2 이거 뭐야? 이것도 뭐 잘못 쓴 거고. 수식적으로 에러가 나겠죠. 네 번째는. 예. 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자, 매크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백이나 특수기호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밑줄은 되고. 1번 합계 밑줄 생성 이거는 맞지만 두 번째는 숫자로 시작했고 4번도 숫자로 시작했고 네 번째는 대시라고 하는 이 기호가 들어가서 안 되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사분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1사분기 합계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썸이프 다 썸이프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럼 썸이프 밑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자, 썸이프 A의 10번째 A의 10번째가 뭐예요? 근데 썸이프라는 문법은 어디서 어디까지 컴마 조건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째가 범위야.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야 돼. 근데 첫 번째 보기는 범위가 없어요. 그냥 어느 셀만 지정해 버렸단 말이야.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고 3번은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해 줬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는 조건이 나와야 돼.
조건이 뭔데? 영업 2부잖아요. 영업 1부, 영업 2부라고 써있네. A 10번째. 왼쪽에는 영업 1부다 이거지. 그 다음에 합계구할 범위는 어디다? C의 두 번째부터 C의 첫 번째. 답은 두 번째가 맞는 말이다 이거죠. 자, 썸이프는 괄호 열고 범위, 컴마, 조건, 컴마, 합계구할 범위. 근데 합계구할 범위가 범위랑 같을 때는 합계구할 범위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영업 1부, 영업 2부 이 부서 중에서 영업 1부에 해당하는 1, 4분기 현황에 2, 4분기 현황에 각각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1, 4분기 현황 중에서 500 이상인 경우에 합계만 구하라 그러면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같거든요. 그때는 합계 구할 범위를 안 써도 돼요. 답은 여기서는 두 번째다. 이건 문법에 관한 시험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답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 차트. 이거는 가로막대가 나왔나요? 아래 차트에 관한 설명인데 2010년, 11년, 12년도에 가서 금액이 쫙쫙쫙 이렇게 됐네요. 자, 이때 옳지 않은 거 됐어요. A 다섯 번째에서부터 B의 다섯 번째까지 데이터를 추가하면,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는, 이 차트는 A의 1부터 B의 5, 4까지만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 다섯 번째 줄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거기 2010년 연도와 연도 금액과 2010년 사이에 두 번째 줄에다가 2009년도 데이터를 삽입을 하면 걔는 추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2012년 후에 뒷부분에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자동 추가가 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이제 복사해서 붙이면 들어오겠죠. 예. 네. 40번. 문제가 잘못 들어왔네. 이게 차트인데, 이게 차트죠? 지금 이 차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2010년 요 사이에, 여기에 연도와 금액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2010년과 11년 사이에다 뭐를 삽입을 해도 추가가 되겠지만 이 뒷부분에 붙이는 거는 어림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관한 문제. 조건부 서식에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동 조정이 되죠. 조건부 서식 지정이 됐는데 50 이상인 경우에는 빨갛게 보이라 그랬어. 그래서 60을 집어넣었더니 빨갛게 됐는데 50 이상이라는 거를 근데 4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50 이상이 아니니까 빨갛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제가 돼야죠. 서식 지정한 게 빠지겠죠. 그러려고 조건에 맞는 것만 따라서 알아서 조정이 되라고 한 게 조건부 서식이니까.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